자, 봅시다. 책에 지금 일단, 325페이지 좀 펴보세요. 325페이지. 325페이지. 집에서 잘 공부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첫 주로 나가니까, 우리 저희 한 17명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한 15분 정도 오십니다. 수업은. 자, 일단 봅시다. 자, 325페이지에 부동산 물권의 변동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우리 일단 판서 노트 한번 보세요. 판서 노트 거기 보면은, 몇 페이지냐면, 58페이지. 필기 노트예요. 58페이지. 58페이지. 물권 변동. 5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물권 변동의 책에 나오는데요. 물권 변동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물권 변동은요, 부동산의 물권 변동이 있고, 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86조를 보면은 부동산의 물권 변동이 득실 변경은 뭐 해야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좀 볼 거고.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은. 그래서 동산은요, 나중에 188조를 보면은, 자, 뭐 해야 된다? 동산은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인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187조가 186조의 예외입니다. 예외. 자, 그래서, 요 187조는 상공, 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생긴다. 요게 이제 뭡니까?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법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보냐면은요, 325페이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물권의 변동 갑니다. 186조 한번 보겠어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부동산에 줄 것이고 법률행위에 줄 것이고 부동산의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득실이 뭐야? 득하는 거하고 잃어버리는 거하고 실 변경은 뭐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까? 행방편이시고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된다고요?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뭡니까? 등기입니다. 등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187조는요 예외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화살표해가지고 187조는요 186조의 예외입니다. 예외. 그래서 예외 상공, 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 이렇게 나오는데 법 좀 읽어볼게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자, 상공, 판경 이렇게 행간변동 이러시고요. 그리고 이럴 때 상공회수는 경제를 판단한다 이렇게 했는데 상공, 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은 자, 어떻게 된다고요? 등기 없이도, 자,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물권 변동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나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 밑에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처분 시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뭡니까? 내용인데, 시험의 포인트가 이제 이게 주택가에서는요, 물권법의 내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6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전체를 다 공부하고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 부분을 찾아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 여부 이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요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또 어디 몇 페이지 피냐면은 328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328페이지 펴보세요. 332페이지네. 자, 332페이지네. 332페이지. 페이지 한번 얘기했네요. 332페이지 펴시면 돼요. 332페이지. 32페이지 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의 변동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그거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이제 방갈로 2번하고 방갈로 3번이 우리가 아까 봤던 187조입니다. 상속, 공용기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은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187조의 본문, 그 다음에 단서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고, 옆에 페이지, 적용법에서 상속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판서 노트에 적어놔야 됩니다. 상속은 언제 물권변도 생기느냐, 이 말입니다. 자, 피상속인이 사망시. 자,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갑이 돌아가시면 갑다시가 있는데, 이 갑다시가 요 사람이 뭡니까? 요 사람이 상속인이죠. 맞나요? 네. 그 아버지를 뭐랍니까? 아버지를 합시다. 한자를 해가지고 피상속인. 이거 이해가 안 되면요. 이것도 개념 못 잡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피 본 사람이 누굽니까? 돌아가신 부분이. 아버지죠. 그렇게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피상속인이고, 상속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상속인입니다. 이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이 개념 없이도 이제 이렇게 이해 못 하시는 분 계시는데, 자,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피상속인, 아들은 상속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사망시입니까? 피상속인이 사망시. 자, 그래서 이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안 합니까? 취득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요 물건이 누구한테 넘어옵니까? 아들에게 넘어옵니까? 안 넘어옵니까? 넘어온다 이 말입니다. 뭐 필요 없이도 등기 없이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피상속인이 사망시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줄거 넣습니까? 어디에? 피상속인, 첫 번째 상속은 피상속이 사망으로 개시됨으로 되어 있죠. 그거 줄 것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피상속이 사망시고요. 그 다음에 공용징수는 뭡니까? 수용, 개시일입니다. 수용 보상금 지급시입니다. 수용 개시일. 자, 그럼 밑에 가서 공용징수가 뭐예요?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징수해 간다.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수용입니다. 수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가서 공용징수 나와 있죠? 자, 보시면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법률에서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수용 또는 공용징수한다. 그래서 수용이나 공용징수는 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언제 물권이 생기냐? 언제입니까? 수용기일 나와 있습니까? 세 번째. 포인트 그겁니다. 수용기일. 수용기일이 뭐예요? 수용개시일입니다. 수용개시일입니다. 자, 이것도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이제 판결인데요. 이 판결은 형성 판결을 의미합니다. 무슨 판결을 의미한다? 형성 판결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형성 판결이라는 것은요, 대표적인 게 이제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갑이 이제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3명이 있어요. 아들이 3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자, 이때 어떻게 되냐? 아버지 돌아가시면 형제는 뭐 아들이든 딸이든 전부 다 1대1로 받죠. 맞아요? 네, 1대1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각 을과 병이 이렇게 상속으로 왔는데 한 개의 부동산을 여러 명이 뭡니까? 소유하는 형태를 뭐라 하느냐? 나중에 뒤에 가면 배웁니다. 공동소유라고 합니다. 공동소유. 자, 이 공동소유에서 공유입니다. 공유인데, 자, 이럴 때 이제, 둘이가 어떻게 됩니까? 둘이는 집이 좀 잘 살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하다 보니까 사업이 잘 안 돼요. 학원 휴학시키고, 이렇게 하면 휴학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안 돼가지고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학원을 휴학시키고 이렇게 하다니까, 이 사람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팔겠다. 야, 이 부동산 팔자라고 하니까 이 둘이는 뭡니까? 못 판다고 하죠. 아버지로부터 받았으니까. 그래서 됩니까? 얘들을 상대로 뭘 하느냐? 공유물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물건을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 자, 그래서 이 분할 청구를 행사를 하면은 판결이 떨어지는데 이게 뭡니까? 이 판결이 우리 공유물 분할 판결, 무슨 판결이 한다? 형성 판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할하라고 판결 떨어지면 분할 돼버립니까? 안 됩니까? 돼버린단 말이에요. 뭐 필요 없이도, 등기 없이도 갑소유, 을소유, 병소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등기 없이도 취득됩니다. 이거 무슨 시입니까? 판결시에.
알겠죠? 그래서 형성 판결인데 무슨 시다? 판결 시에 물권 변동이 생긴다.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판결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확인 판결이 있습니다. 확인 판결이 있고, 두 번째, 이행 판결이 있습니다. 이행 판결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판결이 있다? 형성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그래서 판결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 건지 확인할 때 확인 판결입니다. 요것도 뭡니까? 등기를 해야 자기 있게 됩니다. 그 사람 앞으로 등기가 딱 돼야지 그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행 판결은 어떻게 됩니까? 이행 판결은. 예를 들면은, 갑이 있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를 했는데, 돈을 다 지급했습니다. 1억 다 지급을 했는데, 등기를 안 넘겨주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이 사람이 뭐 받아가지고, 판결을 받아서, 자, 등기 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뭐예요? 이행하라는 판결이죠. 그럼 자기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등기에 취득합니다. 형성 판결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취득입니다. 취득합니다. 취득을 한다. 그래서 요것만 차이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판결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되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요겁니다. 이행 판결. 그 다음에 이제 경매는요. 경매는 언제 물권 변동이 생기냐면요. 언제냐면, 매각대금 완납 시 취득을 한다. 이렇게 해요. 매각대금 완납 시. 자, 그래서 이제 책에 정리하고 갑니다. 어디 가냐면 333페이지 가셔서 판결은 첫 번째 줄 보시면 무슨 판결입니까? 형성 판결. 333페이지 갑니다. 방갈로 3번 중간에 판결이에요. 판결은 무슨 판결을 의미한다? 형성 판결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가면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은 등기를 해야 한다. 돼 있죠? 요 두 가지는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줄 것이고 되고. 그래서 참고사항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관련 판례가 뭡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판결 시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넘기시고 되고. 다음 페이지. 경매입니다. 경매는 경락대금 완납 시 찾았습니까? 됐어요? 자, 근데 우리 시험에 경락대금 완납 시 이렇게 안 나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매각대금 완납 시. 옛날에 경락대금이라고 썼지. 이제는 매각대금입니다. 그래서 경락대금 완납 시가 같은 말이 뭐라고요? 매각대금 완납 시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법률 규정에 의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를 보는데, 우리가 10가지를 우리 판서 노트에 좀 적어놔야 됩니다. 적어놔야 돼요. 뭐 여백이 있는데, 여기 여백에 좀 적어놓으세요. 이쪽에. 여백에. 자,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정리를 좀 합시다. 요거 내용 정리 좀 하고, 요거 좀 지웁시다. 판결은 이제 설명했으니까. 자, 어떤 내용을 정리해야 되면은,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경우,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경우. 자, 그러면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는 첫 번째, 건물을 맸을 때, 신축했을 때. 그러면 내 건물을 신축하면은, 내 건물 지었어요? 그럼 등기 없이도 취득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건물을 신축했을 때, 등기 없이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정지상권. 이 뒤에 가면 배웁니다. 법정지상권도 뭐 필요 없이, 등기 필요 없이 취득합니다. 법으로 정한 지상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기 없이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법정저당권. 법정저당권도 등기 없이도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그렇죠? 기지권. 요것도 우리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을 때 수호봉사가 시되면 20년간 수호봉사가 시되면은 분묘 기지 부분을 취득할 수 있는 효력이 있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때도 등기 없이 취득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전세권의 법정갱신. 전세권의 법정갱신. 이 전세권의 법정갱신이라는 건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계속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 나가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 법정갱신이 됩니다. 그럴 땐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뒤에 가면 배웁니다. 자, 일단 적어 놓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해 드릴게요.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용인물권. 자, 용인물권이라는 게요, 용인물권이라는 것은 지상권, 지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건요, 요 나중에 주택가서 시험 문제, 기출문제 보니까 지상권하고 전세권 시험 좀 잘 나옵니다. 아시죠? 지역권은 뭐 18회 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시험처럼 잘 안 나오는데, 하여튼 요 세 가지 권리는 뭡니까? 용인물권, 사용 수익하는 물권, 용인물권 하는데, 용인물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은, 만료가 되면은, 뭐 필요 없이, 등기 필요 없이 뭡니까?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소멸시효 한번 봅시다. 용인물권의 소멸시효. 용인물권은 몇 년간 행사하잖아요, 20년이죠, 20년. 네?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20년간 행사를 하지 아니하면은 소멸시효 완성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했었죠? 자, 우리 판서 노트에, 52페이지. 5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52페이지에 소멸시효에서 밑에 1번, 2번, 3번에서 시효기간의 경과 나와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20년 밑에다가 뭐 있습니까? 용인물권,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세 가지는 뭡니까? 20년간 행사하면 소멸한다 그랬죠? 10년은 일반 채권. 그 다음에 5년은 뭡니까? 상법상 채권. 상법상 채권. 그 다음 3년은 뭐랬어요? 3년은 변호사 전문가. 맞죠? 전문가들이 3년이고, 1년은 서비스, 이런 식으로 했죠? 서비스, 외상값이라든지, 의료비, 대여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3년은 뭡니까?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변무사 비용이라든지, 걔들, 전문가들 나오면 뭐라고요? 3년이라고 했고, 1년은 서비스를 했죠? 그때 하면서 했습니다. 그때. 나중에 한번 복습을 좀 하시고, 20년은 뭐가 있다고요?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데, 이때는 무슨 등기 필요 없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한다.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 세 번째. 자,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냐면, 혼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뒤가 배우면, 혼동 뒤가 배우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 전세권자, 얘가 이제 뭡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가 전세권자인데, 이 전세권자가 요 목적이 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 전세가 들어갔는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전세 가격이랑, 아파트 가격이랑 비슷하면은 전세금 반환이 돼야 안 돼요? 못하잖아. 이럴 때는 뭡니까?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럴 때는 뭡니까? 이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 전세권인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는 게 되어 있어요. 이게 191조 1항입니다. 191조 1항인데, 요때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배울 겁니다. 191조의 1항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래서 제한물권자가 목적이 된 소유권을 취득하면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191조 1항입니다. 자, 이때 이제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이제 저당권에 가서는 나중에 배웠는데, 어떤 거냐면,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 요 담보로 받는 채권을 뭐랍니까? 피담보 채권이랍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이 사람 채권자, 이 사람 채무자잖아요. 근데 담보로 받는 채권이라 그래서 요 피담보 채권이랍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저당권자예요. 저당권자. 은행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뭡니까?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해 놨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채무자가 변제를 다 하면은, 자, 그러면은 뭡니까? 피담보 채권이 뭡니까? 소멸하죠? 소멸을 하면, 뭐도 소멸한다? 저당권도 같이 소멸한다. 요거 붙어서 같이 죽는다. 다시 따라간다. 부종성이랍니다. 요거 뒤에 가면 저당권 할 때 합니다. 저당권은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무조건. 저당권은 한 문제 무조건 나오는 내용이니까. 공인 중개사는 저당권이 세 문제 나옵니다. 세 문제. 근데 주택관리사는 양이 좀 적기 때문에 한 문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작년에 문제는 건전하게 나왔는데 그 앞에는 저당권이 나와서 저당권은 무조건 한 문제에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한다. 부종성이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원인행위가 무효가 되면은,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 요 등기도 말소등기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복귀합니다. 말소등기 필요 없이 무슨 복귀한다? 자동 소유권이 복귀를 한다 이 말이에요. 복귀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을 적어 놓으시고 요건 뒤에 가면 다 할 때마다 다 정리를 다시 또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적어 놓으셔야 돼요. 거기 판서노트. 그래서 뒤에 하면서 이제 할 겁니다. 자, 제가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물권법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대략적인 내용을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주말 물권법, 채권법 계속 나간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죠? 그게 가는데, 지금은 시절이라 가지고, 우리 그 전화를 통화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4월 달에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월 달에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3월 달 지금 시즌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알죠? 그래서 물건부, 채권부 상세히 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3월 달, 원래 3월 달 잡혀 있었잖아요. 3월 첫째 주하고 잡혀 있었는데, 그거 지금 못하게 된 이유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보고, 요번 주 넘기고, 그 다음에 23일까지 이제 하라고 했었으니까, 근데 다음 주 무조건 개강합니다. 하니까, 다음 주 무조건 시작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3월 말쯤에 한번 물건부 다시 한번 또 빠진 내용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4월달 채권부 좀 하루 종일 해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럼 되겠죠? 네.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물권 변동에 이제,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요 파트가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 물건이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과 물건은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과 동산 나누죠. 자, 우리가 이제,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분류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건에 관한 권리를 물건이 하는데, 부동산과 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의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가 필요가 없는 게 뭐예요? 187조 예외죠. 상공, 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은 뭐 필요 없이도, 등기 필요 없이도 물권 변동이 생긴다.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한다 이 말입니다. 상속은 언제입니까? 피상속인이 사망 시. 수용은 언제입니까? 수용, 개시일.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경매는 매각대금, 완납 시. 기타는 어떻게 되냐? 자, 요거는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겁니다. 건물을 맸을 때, 신축했을 때, 갑이 건물을 이렇게 신축했을 때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고요. 법정지상권도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관습보상 보존이사건도 등기 없이 취득하고, 법정저당권도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분묘기지권도 등기 필요 없이 취득을 하고요. 전세권 내 법정갱신도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소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는 것들은 어떻게 했냐? 용인물건의 존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그 다음에 용인물건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도, 자, 요 용인물건의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20년이죠. 행사하지 않았을 때 말소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고, 혼동도 어떻게입니까?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제한물건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때도 말소등기 필요 없이 소멸합니다. 자, 우리가 저당권인데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마찬가지로 뭐 한다? 소멸한다. 이런 성질을 부종성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원인 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자동 복귀한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내는 겁니다. 시험 문제가. 자, 그러면 334페이지에 기타 법률 규정 나와 있습니까? 있죠? 1번, 건물의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 취득. 2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쭉 가셔가지고 7번 안 나옵니다. 7번 안 나오고 10번 있죠. 10번 분묘기지권의 취득 나옵니까? 예, 그런 것들은 등기 없이도 뭐 하는 겁니까? 취득하는 겁니다. 7번도 마찬가지. 분배 농지 상한 완료에 대한 소유권 취득.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취득이다. 자, 잘 안 되는데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에 8번, 그 다음에 9번, 이런 것들은 뭡니까?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는 거죠. 맞나요?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타의 법률 규정은요,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하고,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는 거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막 섞어 놓으니까 좀 헷갈리죠, 이게. 자, 그래서 섞어 놓으면 좀, 그렇죠. 분류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 가셔가지고, 187조 예외입니다. 법률 규정은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는데, 예외로 등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245조. 점유 취득 시효입니다. 별표 해놓으시고. 자, 점유 취득 시효는 뭐냐? 20년간 남의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이지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에 예외로서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되어 있습니까?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자, 거기까지 정리하시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문제가, 자, 저 뒤에 있더라고요. 문제가. 일단 어디를 가냐면은, 451페이지 한번 보세요. 451페이지에 5번 문제. 21회 때 시험 나왔던 겁니다. 451페이지. 폈어요? 중개사도 시험이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중개사는요, 10년 동안 6번 나왔습니다. 이게 등기해야 되는 거. 물권의 취득에 대해서 등기를 필요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포인트가 상속이죠. 상속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등기가 필요한 거는 동그라미치고 등기 필요하지 않은 거 X 해놓으면 되죠. 기업번 X. 그 다음 니은번 경매 X죠. 경매는 등기 안 한다 그랬습니다. 자, 디귿번 공용인수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들어간 거 다 지우면 되죠. 밑에. 그러면 기역, 니은, 그 다음에, 그러면 2번 탈락, 3번 탈락,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5번 탈락, 리얼번 한번 보세요. 경매를 위한 법정지상권 취득 나왔죠?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맞죠? 그럼 답은 몇 번이요? 미음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자, 미음번. 토지 매수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이기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이게 무슨 판결입니까? 이행 판결입니다. 자, 우리 주택가에서 시험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정답으로 잘 나오는 게 등기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라고? 이행 판결하고 점유취득시효예요. 자, 옆에다 적어봅시다. 문제. 자, 우리가 등기해야 물권 변동 생기는 거 할 때 시험 문제 정답으로 내는 거 제일 많이 내는 거 뭐라고? 딱 두 가지 잘 내는데 이행 판결과 뭐라고요? 점유취득시효. 옆에다 점유취득시효 적어놓으시고. 점유취득시효. 20년간 남의 토지를 평공연하게 자주로서 소유자 가지고 점유를 하면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해야 되는 것 시험에 나오면 시험의 정답이 딱 두 가지가 잘 나오는데 뭐라고? 이행 판결과 점유 취득시효. 됐어요? 공인중개사는 10년 동안 6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택가에서 시험에도 잘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간평사에도 거의 잘 납니다. 2년에 한 번씩 냅니다. 그것도. 자, 그래서 그 내용 반드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자,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은,
자, 오늘은 이제 어디를 갈까 하면은, 일단 지상권을 먼저 볼 겁니다. 용유무권 세 가지부터 먼저 정리할 거예요. 자, 어디를 펴냐면은, 지상권부터 볼게요. 자, 우리 지상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어디냐면, 책에 386페이지입니다. 386페이지에 지상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상권 이제 일단 펴놓으시고, 자, 지상권부터. 오늘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